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에서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방법 배웠잖아. 오늘은 조금 다른 계산법. 그 경우의 수 계산보다 훨씬 간결하지만 생각할 건 훨씬 많은. 근데 이 계산, 확률의 곱셈 정리 계산법도 알아야 돼. 뒤에 나와. 그러니까 뒤에 그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냥 앞에서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돼. 써놨지? 필요한 것만 따서 계산하자 라는 내용인데, 왜 그냥 경우의 수 계산보다 간단하냐면 진짜 필요한 것만 보면 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일단 이 세팅, 흰 공 2개, 검은 거 3개 공이 있는데 이걸 일렬로 나열한대. 그 중에 맨 앞에 흰 공이 올 확률을 구할 때 뭐 같은 거를 인정한 계산법이 있고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는 계산법이 있지. 근데 확률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같은 걸 인정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걸 인정하지 않아. 무조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흰 공이어도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생긴 검은 공이어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 계산을 해보잖아. 그러면 일단 자리를 5개를 깔아놓을까? 그럼 맨 앞에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2개.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동그라미 할 번 왔다고 치면 아무거나 그냥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곱하기 4팩 이렇게 되겠네. 이게 해당하는 경우의 수지,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지. 그리고 분모에는 뭐 깔면 되니까 5팩 깔면 되지. 그냥 5개 일렬로 뿌리는 거. 근데 이거 계산을 해보잖아. 얘가 5 곱하기 4팩이어가지고 5분의 2.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약분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의미 부여해도 좋냐?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는 맨 앞자리지. 이 자리. 여기만 들여다보고 여기에 흰 공 오면 뒤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올 수 있는 거 원래 총 몇 개인데? 요 자리에는 올 수 있는 거 몇 개인데? 5개인데? 그 중에 몇 개 오면 끝나는 거야? 저 흰 공 둘 중에 하나 오면 끝나는 거지. 그 확률 얼마? 5분의? 그냥 이렇게 필요한 것만 보고 끝내겠다는 거야. 뒤는 고려 안 하나요? 안 해도 괜찮아. 왜?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말하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맘대로 갖다 박아도 된다는 거지. 근데 맘대로 갖다 박는다는 거의 확률이 정확히 1을 의미하잖아. 어떤 거든 상관없다는 거.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지. 뒤에 어떻게 갖다 박든 상관이 없다. 뒤따라올 확률이 1이다. 어떤 거든 상관없다. 맞나? 모든 경우, 모든 확률이, 모든 경우가 다 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뒤에 오는 확률이 2기 때문에 이 자리만 따서 보면 된다는 거지. 괜찮나? 이어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 양끝이 검은 공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어디 보면 돼? 이거 양끝 보면 돼. 근데 이것도 우리 평소에 하던 경우의 수 계산대로 해보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밑에는 분모에는 5팩 잘 깔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3개, 또 x1 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개, x2 왔다 치고 곱하기 2 하고, 나머지는 그냥 3팩을 잘 뿌려주면 되지. 근데 얘도 5팩이 3팩을 품고 있기 때문에 뒤에가 좀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라고 쓸 수 있어. 정확히 뒤에 곱하기 1까지 써줄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의미 부여하냐? 양 끝에 검은 공이 와야 돼? 알겠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보자.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자리지. 그러니까 내가 따지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 거지. 자, 이 자리 지금 아무것도 안 앉았다고 치자. 이 자리에 원래 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중에 3개 올 수 있지. 앞자리에 검은 공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5분의 3 x1 왔다 쳐. 그럼 이 자리에는 남은 거 4개 중에 2개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뒤에 정확히 여기까지 배열을 완료해줘야 되는데 맘대로 갖다 박아도 된다는 건 확률이 1이라는 얘기지. 모든 경우가 다 된다는 얘기니까 거기 1을 다시 안 써도 되는 거지. 둘이 어때? 같지? 이렇게 계산해도 좋다는 거야. 그 단위들, 확률, 그 자리별로 끊어서 각 자리의 확률들을 곱으로 잇댔다.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내용이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매우 쉬워 보이지? 훨씬 쉬워 보이지? 그냥 경우의 수보다 경우의 수 하는 것보다. 근데 이게 마치 우리 뭐 같은 거를 같은 걸로 나눈다, 같은 걸 다른 걸로 나눈다, 뭐 다른 걸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잖아. 그때마다 정확히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상황마다 계산법이 약간 달라지는데
어떤 걸 취해야 되는지. 일단 기본 구조는 뭐다? 필요한 확률만 따서 계산하겠다 라는 거. 오케이? 내가 거기 예시 적어놓은 거 있잖아. 6페이지부터 예시 쭉 적어놨는데 6페이지 있는 예시부터 그 확률에서의 경우에서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한 계산과 요걸 비교를 좀 해볼게. 6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뭐냐? 흰 공 둘, 검은 공 셋 나열하는데 흰 공 두 개 이웃할 확률. 이웃할 확률을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볼게. 그럼 분모는 뭐고? 5팩이고 위에는 어떻게 와야 돼? 이거 묶어서 나열하면 되나? 묶어서 내부 순서 따져주고 내부 순서 정한 다음에 네 덩어리 뿌리면 되지. 요건가? 괜찮아? 응, 끝이지? 괜찮나? 자,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게.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사람이 의자를 고르는 방법이 있고 의자가 사람을 고르는 방법이 있지. 그치? 지금 내가 정확히 흰 공 두 개가 여기 이웃하게 앉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한테 가서 너 어디 앉을래?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얘는 앉을 수 있는 게 몇 개야? 5개지. 이 자리에 앉을 확률 5분의 1, 여기 앉으려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각 자리에 그 자리에 앉을 확률만 따서 계산하면 5분의 1이잖아. 근데 지금 어떤 생각 중이냐면 동그라미 1번이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가 뒤에 따라오는 계산이 다르다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경우를 분리할 거야. 왜 다를까? 자, 동그라미 1번이 여기 앉았어.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반드시 어디 앉아야 돼? 옆자리 앉아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누고 시작할 거야. 동그라미 1번이 양 사이드에 앉는 경우에 대한 확률이고 동그라미 1번이 양 사이드가 아닌 내부에 앉는 확률을 얘기한 거야.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이 여기 앉았다. 그러니까 5분의 2라는 게 정확히 지시하는 게 여기 앉을 수 있는 게 5개 중에 2개 이게 아니고 동그라미 1번이 향할 수 있는 게 5개 중에 2개의 선택지라는 거지. 그럴 때 동그라미 2번은 반드시 어디 앉아줘야 돼? 4개 중에 여기 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거기 잇따라 올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동그라미 1번이 이 주황색 자리에 앉았어. 여기 앉았어.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남은 4자리 중에 2자리 중에 하나 여기하고 여기 중에 하나 먹으면 그 뒤에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뿌려도 상관없는 거지. 검은 공들은. 그치? 그래서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둘이 더하면 동그라미들이 흰색 동들이 서로 이웃할 확률이 되겠네. 뒤에 고려하지 않아도. 왜? 맘대로 뿌려도 괜찮으니까.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5분의 2인가? 5분의 2.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0분의 2 더하기 6이니까 20분의 8 4로 약분하면 5분의 2 똑같이 나오지? 물론 너네 지금 이게 더 편해 보이지? 맞아, 이게 더 편해. 근데 나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사고도 필요하다고. 오케이? 경우의 수랑 거의 비슷한데 확률대로 끊어서 한 자리씩 끊어서 계산하는 거야. 한 단위씩이라고 할까? 한 단위씩 끊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요거 이게 조금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 이것도 결국 나중에 해야 돼. 그 뒤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 단원에서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한 자리에 확률씩 끊어서 계산하는 챕터 자체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자, 예시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예시 2번 지금 이건 더 쉽네. 이건 그냥 지금은 확률의 곱셈 정리가 매우 편한 상황이지. 어디만 고려하면 돼? 예시 2번 앞자리만 고려하면 되잖아. 그럼 앞자리 입장에서 올 수 있는 거 5개 중에 2개 다 5분의 2 뭐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예시 2번 같은 거 이런 게 내가 말한 뒤에서 확률 단위로 계산하는 거. 이거는 경우의 수 계산법이 없어. 계산이 하나로 막혀 있어 이렇게. 자, 예시 2번. A팀 승률이 A팀이 5판 3선승제를 치르는데 A팀 승률은 3분의 1. 그럼 B팀 승률은 자동으로 3분의 2가 되겠지. 뭐 무승부 같은 거 없으니까 여긴. 잠깐만. 아이고. 5판 3선승 치는데 네 번째 판에 A팀이 우승을 확정지어야 된대. 그래? 첫 번째 판? 잠깐 머리카락이 잠깐만. 5판 3선승은 5판 했을 때 3판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거지. 그치? 근데 A팀이 어떻게 끝내야 된대? A팀이 네 번째 판에 게임을 끝내야 된대. 그럼 당연히 여기 마지막 판에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될 거고. 그리고 요 앞에 A가 몇 번? 2번 더 있어야겠지. 그치? A가 2번 와야 돼. 그러면 A, B 이렇게 오거나 A, B, A 이렇게 오거나 B, A, A 이렇게 오거나 가 해당하는 확률인가? 맞지? 자, 이 끝자리엔 A가 고정이야. 자, 요 경우 계산해보자. 요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첫 번째 게임에서 누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야 되지. 확률 3분의 1. 두 번째 게임에서 누가 이겨야 돼? 또 A가 이겨야 돼. 세 번째 게임에서는 B가 이겨야 되지. 마지막 게임에서 A가 이겨야 돼. 정확히 첫 판에 A승, 두 번째 판 A승, 세 번째 판은 B승, 네 번째 판 A승 해서 게임이 끝날 확률이 요렇게 곱해서 쓰면 되는 거지. 자리별로. 그치? 근데 꼭 이렇게 끝내야 되냐? 아니지. 이렇게 끝내야 되고 이렇게 끝내야 좋잖아. 그치? 이렇게 나온 확률을 다 뭐 해야? 더해야 A가 이길 모든 시나리오를 다 계산하는 거지. 결국 3승 1패 엔딩. 맞나? 자,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생각? 어차피 확률이 고정돼 있잖아? 그치? 얘도 결국 A 3번, B 1번이야. 그러니까 결국 3분의 1을 3번, 3분의 2를 1번 이렇게 A 3승, B 1승 구조로 가져가야 하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지? 3개 나오지. 자, 요거 이렇게 쓸게. 요게 한 경우의 확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경우의 수.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우의 수는 한마디로 A, B 요거 3개를 일렬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치? 근데 지금 이러면 안 돼. 이거 확률에선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3팩. 아니지. 지금은 진짜 경우의 수 얘기하는 거지. A, B를 일렬 나열함으로써 나오는 그 가지수가 3승 1패 중에 요 3판. 3판에서 A 2승, B 1승을 결정하는 가지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한 게 뭐다? A가 네 번째 판에 우승할 확률이다. 가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적어놨는데 오른쪽에 적어놨지. 생각한 순서대로의 확률. 생각한 순서대로의 확률이 뭐야? 요거 하나 확률 얘기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요 순서대로의 확률을 계산한 게 이거지. 그치? 근데 어차피 요 순서대로의 확률, 요 순서대로의 확률 다 뭐가 같을 거니까 구성 요소가 같을 거니까 다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곱하기 뭘 해? 그 순서가, 생각의 순서가 요 세 개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서 그게 뭐야? 정확히 A 2개, B 하나를 일렬 나열하는 가지수지. 그걸 곱함으로써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자리별로 끊어서 계산한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 오케이? 나중 가면 이 확률이 바뀔 수도 있어. 그 얘기도 할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선 취향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 계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것도 그냥 이해하면 견문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웬만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너네가 이 계산법을 선택을 안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 페이지에 동치 상황으로 변환이라고 했지. 그 동치 상황,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더 이해하기 쉬운 상황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으로 뭐 이웃한다고 할 때 이렇게 묶어서 4개를 뿌리는 것 마냥 하지. 그치? 그것도 결국 5개를 뿌리는데 그냥 붙어있는 경우에 동치 상황인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우리 수영장 레인 문제에서도 막 번호를 뗐다 붙였다가 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이전의 상황과 내가 원하는 상황이 같은 상황, 내가 그 조작한 상황이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여기서도 이 상황,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이랑 내가 구한 상황이 같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조작한 상황이 같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막 말이 어렵게 써 있어. 동시의 선택은 비보건 플러스 순서에 관계없이다. 이게 뭔 얘기냐? 내가 A, B, C, D 이 5명 중에 이렇게 하자. 5명 중에 3명을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할까? 이거를 이해를 할란가 모르겠는데 잘 들어봐. 이걸 먼저 쓰고 할까? 아까 곱셈 정리 계산법 생각한 순서대로의 확률과 순서가 바뀌는 경우의 수, 곱이다. 확률 곱하기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3명을 뽑는데 A, B, C가 뽑힐 확률을 구해볼게. 사실 그냥 매우 쉽지. 5C 3분의 1이야 10분의 1이지 그냥. 왜? 5명 중에 3명 뽑는 거 전체 이거고 A, B, C 뽑는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 상황으로 바꿀 수 있거든? 잘 들어봐. 내가 갑자기 자리를 3개를 깔아 놓을 거야. 사실 너네 이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왜냐면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거면 이 3명 간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정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원래 안 되는 거지 이러면. 그치? 근데 내 주장이 이거야. 5명 중에 3명을 여기다 안 치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왜? 걔네들 간에 순서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내 주장은 이거야. 여기서 굳이 말하면 이거를 이거를 할까? 굳이 말하면 이거거든? 너네 아까 여기서 처음에 설명할 때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랑 진짜 경우의 수, 얘네들의 차이가 얘는 다 다르다고 보는, 얘는 다 다르다고 보는 거고 얘는 같은 걸 인정하고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둘 다 계산해봤자 결과가 어떻다고 했지? 같다고 했어. 왜? 위아래가 공평하게 약분되기 때문에. 괜찮나? 굳이 말하면 얘는 같은 것끼리 순서를 부여하지 않는 거고 얘는 순서를 부여하는 거잖아. 근데 순서를 부여하든 안 하든 결과가 뭐하다고? 같다고. 여기서 유도된 거야. 순서를 부여하든 안 하든 같은 비율로 약분되니까 결과가 같다. 지금 나 여기다가 A, B, C 간에 순서 부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원래 상황이? 안 하는 거지. 그치? 근데 해도 똑같다는 거야 상황이. 어차피 위아래 같이 약분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계산이 가능하냐면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여기 예를 들어서 A가 온다고 치자.
그럼 그 확률은 5분의 1이지. 올 수 있는 사람 5명 중에 1명.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4명 중에 B 1명. 여기 올 수 있는 거 3명 중에 1명 C. 근데 A, B, C를 선택하는 경우가 꼭 A가 먼저 오고 B 오고 C 오고 이게 아니지. B가 여기 오고 C 오고 A 오고 이렇게 돌려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뒤에 뭘 곱해? 3팩을 곱해. 그게 이 확률이랑 똑같을 거야 실제로.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10분의 1 나오지 않나? 요거 이해돼? 내가 주장하는 게 이거야. 어차피 여기서도 순서 부여하든 안 하든 똑같았으니 이런 상황에도 순서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순서를 부여해서 뽑아도 똑같다는 거야. 대신 조심할 건 뭐야? 순서를 부여할 거면 다 부여해야 돼. 이렇게 3명을 뽑는 순서가 A, B, C만 이렇게 이 순서대로 뽑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뭐도 있어? A, C, B도 있고 B, A, C도 있고 B, C, A, 뭐 C, A, B, C, B, A 다 있지. 그러니까 이걸 곱해줘야 된다는 게. 그러면 뭐랑 똑같다? 애초에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이 확률과 똑같다는 거.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아. 여기서 처음에 요 자리에 A 또는 B 또는 C 중에 아무나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상? 그치?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명? 3명. 그 중에 하나 C가 왔다 쳐. 그럼 이제 C 1명 썼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A 또는 B 둘이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남은 거 하나고. 여기는 순서를 곱할 필요가 없지. 왜? 내가 애초에 이 계산 속에 얘네들의 순서를 모두 다 고려를 했으니까. 이것도 실제로 저거랑 똑같이 10분의 1 나오고. 근데 너네가 지금 이게 훨씬 쉬운데 굳이 왜 이러고 있나 싶을 거야. 이건 취향 차이. 이걸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순서가 없지만 순서가 있다고 강제로 생각하고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나? 이게 일단 첫 번째 설명.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이번에는 A, B, C가 오는 경우 말고 3명 중에 A가 선택될 확률을 구해볼게. 조합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 5C 3. 그 다음에 A는 1명 뽑아 놓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 더 뽑으면 되지. 그럼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뭐 이렇게 나오나? 그걸 확률 곱셈 정리로 구해볼게. 근데 물론 지금은 선택만 하는 거니까 얘네들 간의 순서는 없어. 근데 내 맘대로 자리를 뚫어 놓을 거야. 한 자리씩 끊어서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3자리를 채울 건데 원래 얘네는 순서가 없지. 부여할 거면 다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야 돼.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첫 번째 요 자리부터 찾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누구야? 일단 요 자리에 A부터 뽑을까? 5분의 5분의 1. 미안. 5분의 1. 그 다음에 A가 여기 왔어. 그러면 뒤에 두 자리, 여긴 누가 와야 돼? A가 아닌 것이 하나가 와야겠지. 4분의 얼마니? 3가? 뭐야 1이네? 아무렇게나 와도 되는 거지. A가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3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B가 오건 C가 오건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지금 내가 생각한 기준은 뭐였냐면 A와 A가 아닌 것으로 나눴지. 기준을. 그치? A가 꼭 여기에 와야 될까? 아니,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지. 난 지금 이걸 기준으로 나눴어. 정확히 이 세 자리에 A와 이거 A가 아닌 거 이렇게 쓸게.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이렇게 오는 순서도 있지만 뭐도 있어? A가 아닌 게 여기 오고 A가 여기 오고 A가 아닌 게 여기 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를 모두 고려하려면 뒤에 뭘 곱해야 돼? 곱하기 3C1 같은 것이 있는 순서에서 3C를 곱해야겠지. 그럼 답 얼마 나와? 5분의 3.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냈을 거야. 한 자리에 A 줘야 되네?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잖아. 곱하기 1. 근데 여기에 A가 온다고 했으니 여긴 A가 아닌 친구들이 올 거야. B, C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가 아니라는 기준으로 나눴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A가 꼭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돌릴 수 있지. 몇 개만큼. 같은 것이 있는 순서의 경우에서 3C1만큼. 요게 이 3명을 여기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데 A가 선택될 확률과 같다라는 거지. 이해되나? 이게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리거든. 근데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시를 다른 걸 좀 더 펼쳐줄게. 뭐가 있을까? 그 2번도 한번 해볼까? 근데 예시가 꽤 많이 있네. 내가 많이 적어놨네. 흰 공 예시, 그 10쪽에 있는 예시부터 보자. 흰 공 5개, 검은 공 3개, 파란 공 2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3개를 선택할 때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자, 흰 공이 좀 지울까? 흰 공이 5개, 검은 공 3개, 파란 공이 2개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뭘 뽑는 거냐면 3개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모두 흰공. 이렇게 될 확률을 찾는 거지. 조합으로 풀자. 사실 조합이 제일 쉬워. 전체 몇 개? 10개. 10시 3. 그 중에 5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는 거지. 원래 순서 없는 거고 순서 없이 조합으로 잘 계산했고. 맞아?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뽑겠다는 거야. 원래 순서를 부여하면 안 되지만 다 부여하겠다는 거야. 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분의 몇? 10개 중에 5개.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하나 썼으니까 9개 중에 4개.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8개 중에 3개. 그리고 지금은 나는 여기가 흰공, 흰공, 흰공이 되도록 깔았지. 이거는 바뀔 수가 없지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흰 깔았는데 이게 바뀌는 경우의 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1이잖아 그냥. 그치?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가짓수가. 그래서 곱하기 1 한 개 정확히 얘랑 일치한다라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봐. 너네가 같을 거야. 오케이? 대신 비교분으로 요걸 적어줄게. 모두 흰공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걸로 할까? 흰공 하나, 검은 거 2개. 이렇게 뽑히는 경우의 수. 내가 지금은 순서를 다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아니지. 조합으로 할 땐 순서 부여를 안 하는 거지. 조합으로 뽑아보자. 조합 어떻게 뽑? 10시 3. 그 다음에 흰 거 하나, 5시 1 하고, 그리고 검은 거 2개 뽑으면 되니까 3시 2 하면 되지. 너네 지금 요 곱하기는 흰색을 먼저 뽑고 검은색을 2개를 뽑겠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얘네들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꼭 먼저 뽑아야 되는 게 아니지 지금. 그냥 이거 뽑고 그리고 잇따라서 이걸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시간의 곱하기, 시간의 의미를 갖지 않는 곱하기야. 근데 지금 내가 여기다 쓴 곱하기는 이거를 먼저 뽑고 그리고 하나 썼다 치고 이거를 뽑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에는 앞에 있는 사건을 먼저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너를 정하겠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애초에 얘하고 얘는 지금 순서가 부여가 된 거지. 얘 곱하기랑은 다르게. 그치? 근데 그래도 뭐가 괜찮다고? 순서를 싹 다 부여해버리면 괜찮다고. 똑같이 나온다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자리 3개를 깔아놔. 첫 자리부터 생각하자. 첫 자리에 그냥 흰 공 오면 되지. 꼭 흰 공이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흰 공 하나, 검은 공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에 흰 공 뽑을 확률은 10개 중에 지금 몇 개니? 5개. 그리고 잇따라서 얘는 이제 얘 뽑고 얘 뽑는 거니까 하나 뽑았다 전제하고 검은 거 몇 개니? 3개. 그 다음에 또 8개 중에 2개 이렇게 되지. 근데 꼭 이 순서대로 뽑는 게 이게 전부냐? 아니지. 어떻게 바뀔 수도 있어? 흰 검검도 가능한데 흰 검도 가능하고 검 흰도 가능하지. 정확히 뭐가 가능해? 검은 거 그 기억이라는 글자 2개랑 히읗이라는 글자 하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짓수만큼 그게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생각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의 수인 3 요걸 곱해주면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괜찮나? 얘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지. 10, 9, 8, 3, 2, 1. 그 다음 얘 5, 얘 3, 2, 2, 1 이렇게 되지. 그치? 봐봐. 2, 1, 2, 1 지우고 분모에 있는 3을 여기로 빼자. 똑같지?
그치? 계산적으로도 똑같고 실제 원리도 똑같다는 거. 원리는 약간 다르긴 하지. 얘는 그냥 조합분의 조합으로 구한 거고 순서 없이. 얘는 순서를 부여를 해서 분모 분자 전부 다 순서가 있는 걸로 고려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도 어떤 상황? 순서 없이 뽑는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지. 오케이? 요 계산. 나중 가면 이게 더 편할 거야. 왜냐면 이거 조합 계산하기 귀찮거든. 그냥 자리별로 끊어서 계산. 의미적으로, 상황적으로 순서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과 순서를 부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계산법이 훨씬 쉽겠지. 괜찮나?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이거야. 순서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면 순서 없이 뽑는 거랑 동일하다. 3승 1패를 첫날, 그러니까 3승 1패면 그 패한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첫째 날 패를 하든 둘째 날 패를 하든 셋째 날 패를 하든 그거를 다 합치면 결국 3승 1패다 라는 얘기지. 모든 경우를 고려하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거랑 동일하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 다음에 옆에 11쪽에는 애초에 순서가 부여된 상황이야. 애초에 순서가 부여된 상황.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한 개씩 3번의 공을 꺼낸다.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고 한 개씩 3번. 이번 아까는 3개를 한 번에 골랐는데 지금은 한 개씩 3번 뽑겠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애초에 순서가 있지. 그치? 근데 거기도 똑같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한 개씩 3번 꺼낼 때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모두 흰 공이 나오려면 전체 가능한 거 5P3 분의 OP3이 아니지 10P3이지 10P3분의 5P3인데 애초에 우리 P라는 기호 많이 안 쓰기도 하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10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9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8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4개 3개 전부 흰 이렇게 뽑으면 괜찮은 거지. 근데 그거를 쓸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썼잖아. 분모 먼저 쓰고 분자 나중에 쓰고 그거를 이렇게 한 단위씩 끊어서 보자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얘 흰이니까 이거 바뀔 여지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상황을 이렇게 해볼까? 한 개씩 3번 뽑는데 결과적으로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를 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흰 공을 어디서 뽑든 검은 공을 어디서 뽑든 그냥 결과적으로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면 되는 거잖아. 자, 내가 요 확률 한번 계산해 볼게. 흰 공, 검은 공 요 순서대로 뽑는 확률을 계산해 볼게.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0개 중에 5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9개 중에 3개.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8개 중에 2개지. 그치? 근데 이 경우만 고려해서는 이거를 충실히 반영한 게 아닌 거야. 왜? 이 순서 말고 내가 생각한 이 순서 말고 다른 순서로 뽑는 경우도 있지. 결과적으로 이게 되는 거 뭐가 있어? 요 순서가 있고 요 순서가 있잖아. 이 경우의 확률, 이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해야 결과적으로 흰 거 하나, 검은 거 2개 뽑는 확률이 되는 거지. 왜? 다 배반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10분의 3, 9분의 5, 8분의 2 하나 검은 거 뽑았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아마 숫자의 순서는 다를 건데 8, 9, 19, 8 5, 3, 2, 5, 3, 2, 5, 3, 2는 똑같을 거야, 얘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면 돼?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거를 로테이션 돌리는 가지수. 정확히 어떤 로테이션? 흰 거라는 글자랑 검은 거라는 글자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3개가 있을 거고 그거의 확률이 전부 동일할 거니까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의 확률과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과 같아진다.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뭐랑 같다? 그냥 선택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모든 순서를 고려하는 게. 좀 말을 어렵게 하고 있나 내가? 근데 이 정도면 이해됐을 것 같아. 예시를 많이 들어줘가지고. 어딨어?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는 너네가 예시를 보면서 쭉 따라 써봐. 얘는 심지어 복원 추출 하나 뽑고 넣고 하나 뽑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확률도 변하지가 않아. 오케이? 지금 아마 요 10페이지, 11페이지, 특히 10페이지에 있는 예시가 굉장히 어려운 예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만 한다는 얘기는 가능한 모든 순서를 다 고려한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나?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톤이 달라 지금. 경우의 수에서는 뭐 순서를 선택만 한다는 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뭐 하나만 카운트하겠다 요건데 지금 여기서는 결국 덮어놓고 이렇게 뽑는 거는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의 합계산이야 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덮어놓고 이거라는 얘기는 이렇게 뽑혔거나 이렇게 뽑혔거나 이렇게 뽑혔거나 모든 경우에 합이다. 합집합이다. 라고 계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선택만 한다고 해도 순서를 부여했다가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오케이? 요거로 내가 뭘 풀 거냐면 5번. 필요한 것만 따서 계산하되 동치 상황, 같은 상황을 이해하자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랑 모든 순서를 다 고려해서 더한 게 결국 같다는 거. 근데 이거 나는 사실 조합 계산도 거의 안 쓰거든. 그러니까 이 계산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이 계산이 더 쉽고 간단하기도 하고. 근데 너네 이거 지금 내가 말한 거 순서가 없는데 강제로 부여한다 이 말이 헷갈리면 그냥 조합으로 가. 대신 이건 알아야 돼. 정말 확률대로 계산할 때의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굳이 순서를 또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여하지 않았는데 너가 부여할 필요는 없어도 세팅을 이렇게 준 상태에서 너가 정확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흰 검검이든 검흰 검이든 검검 흰이든 어쨌든 검은 거 2개 흰 공 하나 나오는 시나리오들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나? 5번. 양 끝에 모두 A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될 확률. 요 자리에 A 오면 되고 요 자리에 A 오면 되지. 여기 A 올 확률. 일단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거 6개인데 그 중에 셋 중 하나에 A가 오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썼으니까 여기에 5개 중에 2개가 오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지 알아서 들어가라고요. 맘대로 뿌려도 되니까 나머지에 대응되는 확률은 1이야. 그럼 곱하면 5분의 1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그치? 확률의 곱셈 정리. 그 다음에 7번. 내가 7번도 이것도 곱셈 정리로 풀었는데 요거는 약간 그 경우의 수랑 곱셈 정리랑 섞여 있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하던 생각도 필요하고 곱셈 정리 아이디어도 알면 되게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인데 07. 이걸 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긴 하는데 너네 봐봐. A, B, C, D, 1을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내가 나열을 하는데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 3개, 2개, 1개. 이거 곱하면 되잖아. 5팩이지 그냥. 그치? 근데 지금 내가 굳이 여기 자리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 구하고 그 다음 여기 자리, 그 다음 여기 자리, 그 다음 여기 자리 이렇게 순서대로 구하고 있지. 그치? 근데 누가 그렇게 구하라고 시키진 않았어. 내 맘대로 여기부터 꽂아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1개 이런 식으로 거꾸로 5 곱하기 4 곱하기 쭉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내 맘대로 여기부터 안 치고 그 다음 여기 안 치고 여기 안 치고 여기 안 치고 이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똑같이 5팩 나올 거거든. 이게 순서 배열이 달라지는 거지 숫자 구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이 나와. 그치? 이래서 무슨 생각이 가능하냐면 봐봐.
지금 여기서 숫자를 112233 이거를 하나씩 뽑아서 넣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순서대로 첫 번째 A1, 두 번째 A2, 세 번째 A3, 네 번째 A4, A5, A6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 자, 잘 들어봐. 지금 정확히 이렇게 똑같이 상황을 의미부여할 수 있어. 의자가 6개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A1 첫 번째 뽑아. A2, A3, A4. 이 의자에 앉는 숫자를 A 몇들이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은 굳이 말하면 여기서부터 계산해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긴 하지. 그치? 맞지? 그냥 첫 번째 뽑고 그 다음에 그 다시 뽑은 거 넣지 말고 두 번째 거 뽑고 또 넣지 말고 세 번째 거 뽑고 또 넣지 말고 네 번째 거 다 계속 연달아 하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그냥 1, 1, 2, 2, 3, 3을 여기다 나열한 경우가 그 결과 아니야? 예를 들어서 1, 2, 1, 2, 3, 3 이렇게 됐어. 그럼 첫 번째 1을 뽑았고 두 번째 2를 뽑았고 세 번째 1을 뽑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나열하면 결과적으로 의미부여를 너가 첫 번째 뽑은 놈, 너가 두 번째 뽑은 놈, 세 번째 뽑은 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앞에서부터 나열을 해야 될까? 그냥 나열된 결과를 보고 너가 첫 번째 놈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 니네 마음대로 나열해도 돼. 이 자리 먼저 봤다가 그 다음 이 자리 봤다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대신 하나 썼다는 전제를 만족시키고 그냥 결과적으로 여기에 일렬 나열되면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과 같은 상황인 거지. 그치? 마치 내 맘대로 수영장에서 그 의자를 뺐다가 넣어서 앞에서 붙여서 다시 읽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6개가 잘 나열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뽑은 거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뽑은 거라고 의미부여하고. 그치? 그래서 내 맘대로 나열할 거야. 쓰면 폐기한다는 규칙만 지키고 내 맘대로 A1부터 봐도 되고 A3부터 봐도 되고 A6부터 봐도 되고 내 맘대로 할 거라고. 결과적으로 나열만 되면 끝나는 거니까 이 6개가. 근데 일단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M하고 N을 비교하는데 M이 더 커야 된대. 지금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1, 2, 1, 2, 3, 3 실제로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M은 얼만 거고 1, 2, 3인 거고 1, 2, 1인 거고 얘는 2, 3, 3인 거지. 누가 더 큰 거야? 뭐 M이 더 크네. N이 더 크네 이러면. 그치? 이러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를 나열을 잘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1부터 A6까지 매칭을 잘 해서 이렇게 세 자리 숫자가 적힐 건데 그 중에 M이 더 큰 경우를 원하고 있지. 그치? 원하는 건 M이 더 큰 거야. 자, 이거 그냥 원래대로 풀어볼게. 자, M이 커야 돼. 누가 누구보다 커야 돼?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커야 돼. 그러면 당연히 앞자리, 요 100의 자리 숫자의 영향, A1과 A4의 영향력이 더 세지. 너네 얘를 순서대로 A1 뽑고 A2 뽑고 A3 뽑고 A4까지 뽑으면 A4까지 가는 과정에 제약이 너무 많이 생겨. 여기서 누굴 뽑는지에 따라 얘가 달라지고 얘에서 누굴 뽑는지에 따라 또 얘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 맘대로 A1하고 A4부터 뽑을 거야. 오케이? 자, 근데 M이 더 커야 되지. M이 더 커지는 방법은 A1과 A4를 비교할 때 이렇게 부동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첫 자리는 같았으나 둘째 자리를 배열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첫 자리도 같고 두 번째 자리도 같은데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지. 이거 말고 더 없지. 잘 세서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돼. 괜찮나? 자, 확률의 곱셈 정리로 할까? 경우의 수로 할까? 뭐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곱셈 정리로 하자. 내 맘이야. 자, 근데 경우의 수로 할까?
아무거나 해도 진짜 상관없긴 한데, 이게 사실 내가 이렇게 안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이렇게 안 했어. 너네 그 풀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길지 않지 뭔가. 근데 그래도 그냥 해보자. 경우의 수로 해볼게. 자, A1과 A4가 비교할 때 더 어때야 돼? A1이 더 커야 돼.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2, 1 또는 1, 3 또는 2, 3 이렇게 세 개인가? A1과 A4로 가능한 게 세 개지. 그치?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관찰을 해서 뭘 발견을 했냐면 지금 1, 2가 오든 1, 3이 오든 2, 3이 오든 서로 다른 종류의 숫자를 하나씩 썼지. 그치? 그러면 남은 숫자들이 동그라미, 세모, 별, 별 이런 식의 구조야. 하나하나 같은 거 두 개.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니까 뒤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겠지. 그리고 애초에 그냥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3 곱하고 시작하자. 3 곱하고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게. 자, 세 가지 중에 요 예시를 계산할 거야 나 지금. 여기 1 와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일단 밑에는 6팩이 깔릴 거야. 전체 경우. 맞지? 다른 거 6개 일렬로 나열하면 결국 배치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이 세 개가 수반된 계산이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3을 곱하고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1 정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여기 2 정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하면은 요 1, 요 2 써진 거지. 그 다음에 뒤에 몇 개 뿌리면 돼? 4팩 뿌리면 되겠네. 요게 정확히 어떤 경우? A1이 A4보다 커서 M과 N이 대소관계가 결정된 경우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 요거는 앞자리가 같다는 전제 하에 두 번째 자리에서 승부를 보는 거지. 그치? 앞자리가 같아야 되는데 앞자리가 1로 같을 때랑 2로 같을 때랑 3으로 같을 때가 뒤에 남는 숫자 구조가 어떻지? 그치? 똑같지? 그러니까 1로 같을 때랑 2로 같을 때랑 3으로 같을 때가 모든 경우가 똑같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3 곱하고 출발할게. 3 곱하고 출발하는데 그 중에 내가 요거 하나만 볼게.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자, 여기 낚이면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전부 다 다르게 보고 있지. 요 1과 요 1은 지금 아까 이건 지금 다시 상황 복구시켜야 되니까 1, 1, 2, 2. 요 1 두 개, 2 두 개, 3 두 개 전부 다 다른 거잖아. 그러면 어떤 1이 어디에 갈지 매칭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 분모에는 6팩을 깔아주고, 그 다음 여기 2팩 먼저 쓸 건데 요 2팩의 의미는 1 두 개를 여기 두 개에 잘 배치를 하는 경우. 괜찮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 두 개를 썼어 내가. 그러면 2, 2, 3, 3 남는데 그걸 이제 여기다 잘 배열을 하되 A2가 A5보다 커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반드시 3, 여기가 2, 여기가 맘대로 뿌리는 건가? 그치, 여기 맘대로 뿌리는 거지. 이렇게 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 들어갈 3 정해주자. 얘네 둘 중에 하나, EC1.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2 정해주자. EC1. 그러면 3 하나, 2 하나 썼지. 남은 두 개 여기 맘대로 뿌려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경우 눈치챈 사람 있겠지만 요 경우는 불가능하지. 자리가 같고 자리가 같으면 얘도 반드시 같아야 돼. 1, 1, 2, 2, 3, 3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서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다. 그러면 전체 M하고 N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전부니까 이 두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더하자. 더하면 3, 6팩, 3, 6팩 비슷하게 있고 이렇게 할까? 아이고 복잡하네. 3, 2, 5팩 3, 2, 5팩 그러면 5팩 120분에 앞에 거가 48 더하기 뒤에 거가 2, 2, 2니까 8 해가지고 120분에 56 나오고 이거 8로 약분되지 않나? 7 15 7분의 15가 정답이겠네. 7분의 15 나오지 결과적으로. 근데
좋아 좋아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이것도 연습할 것. 오케이? 근데 두 번째 풀이를 얘기를 할게. 이때가 한창 이게 유행했던 시절인데 경우의 대칭성. 자 일단 이 풀이 알아야 돼. 다시 말하지만 혼자 직접 써볼 것. 오케이? 그리고 추천은 확률의 곱셈 정리로도 써볼 것. 왜냐? 이미 순서가 다르게 모든 자리가 다 부여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로 나열할 때는 이 뒤에까지 다 배정을 완료를 해야 되지. 근데 곱셈 정리로 하면 어차피 뒤에 확률은 1일 거기 때문에 어디만 고려하면 돼? 앞에만 고려하면 돼. 이게 굉장한 장점이야. 자, 오늘 내일 숙제, 너네 내일 이거 여기서 볼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갖고 올 것. 오케이? 이 풀이 경우의 수분의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로 계산한 요 풀이와 확률의 곱셈 정리로 계산한 풀이 두 개 적어서 갖고 올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경우의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 m하고 n이 이래야 된댔지. m하고 n이 이래야 된댔지. 근데 m하고 n의 대소관계라는 걸 집중해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지. 근데 심지어 아까 말했다시피 m하고 n은 이런 숫자들로 구성이 될 거 아니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나? 근데 너네 이걸 착각할 수 있어. 아니 분명히 m을 먼저 뽑고 n은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뽑히는, 더 나중에 뽑히니까 수동적으로 뽑히는 느낌인데 어떻게 공평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그건 뭘 착각한 거야? 얘를 꼭 순서대로 뽑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결국 이거 6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와 정확히 대응되지. 일렬로 나열된 하나의 경우를 갖다 보면 거기에 A1, A2, A3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꼭 앞에서부터 나열 필요가 없지. 결국 나열만 되면 되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하든 뭐 A4부터 하든 A2부터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니까 M하고 N은 공평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눈치채? 이거랑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뭐하구나, 같구나. 그러면 얘가 제일 특별해지지. 그렇지? 전체 확률 1에서 m하고 n이 같을 확률을 뺀 다음에 반으로 딱 쪼개주면 그게 얘 확률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게 훨씬 쉬워, 경우가. m하고 n이 같다는 얘기는 모든 자리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거 이렇게 할게. A1, A2, A3, A4, A5, A6. 잘 들어봐. 잘 들어봐.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거야.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로. 전체 600. 맞지? 6개 그냥 일렬로 뿌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부터 배열할게. 자, 여기 일단 올 수 있는 거 6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돼. 자, 근데 6개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자. 숫자가 1, 1, 2, 2, 3, 3이 있는데 내가 지금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로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서 다 구분을 시킬게. 그러면 여기에 아무거나 왔다 치자. 예를 들어 3B가 왔다 쳐.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 제약이 생기지? 여기에 제약이 생기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숫자는 같대 인덱스가 다른 나머지 하나, 그놈이 여기 와야겠지. 6 곱하기 1. 지금 뭐가? 여기가 배정이 완료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몇 개 남지? 4개 남지. 4개 중에 아무거나 1A 왔다 치자.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1B 와야 되지. 4 곱하기 1. 마지막 몇 개 남지? 2개 남지. 여기에 남은 거 2B가 왔다 치면 여기 2A 와야 되지. 2 곱하기 1.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야? P, M과 N이 같을 확률. 이거 되네. 이러면 5, 3, 1분의 1 남으니까 이 확률이 지금 얼마다? 15분의 1이어서 답이 15분의 7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지. 확률, 그러니까 정확히는 경우의 수에서 이걸 꼭 순서대로 뽑을 필요가 없다. 너네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뭔가 순서가 있든 없든 뭔가 별로 차이가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니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깊게 얘기하면 결과만 같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거야. 얘도 지금 너 뽑고 너 뽑고 너 뽑고 그 다음 너 이렇게 순서대로 뽑으라고 문제에서 명시를 했지만 그냥 일렬로 던지고 나서 보면 이 순서대로 뽑혔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같은 거면 과정은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뽑으라고 했지만 이거 뽑고 이거 배정하고 이거 뽑고 이거 배정 이거 뽑고 이거 배정 결과적으로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 그치? 그래서 답이 15분의 7이라는 거.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곱셈 정리, 세 번째 이것까지 다 써볼 것. 그리고 하나 더 하자. 그냥 이거 그것도 해봐. 경우의 수에서의 풀이로도 해봐. 그러니까 얘네들의 같은 걸 인정하는 풀이 있지. 그것도 해서 풀이 4개를 다 비교해봐 지금. 결과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오케이? 요게 숙제. 지금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11번 요게 아까 말한 조합과 곱셈 정리에서 취향이 갈리는 문제들. 11번을 내가 조합으로도 풀고 곱셈 정리로도 풀어볼게. 자, 일단 흰 공 몇 개? 흰 공 2개. 그 다음에 노란 공 2개, 파란 공 2개. 이렇게 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공의 색깔이 모두 다른 경우. 자,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하면 이걸 빼먹었네. 몇 개 선택? 3개. 3개 선택. 순서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조합으로 그냥 정직하게 풀어보면 6C 3하고 2C 1, 2C 1, 2C 1 이렇게 되면 되고 얘네들은 지금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확히 요 곱하기에는 시간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그 다음 하고 이걸 그게 아니고 그냥 흰 거 2개 뽑고 뭘 먼저 하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치? 시간 순서가 고려되지 않은 거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시들까? 너는 지금 이 시간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게 약간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요 곱하기랑 요 곱하기를 비교를 해봐. 5명을 집합분할하는 상황, 2, 2, 1로 집합분할하는 상황 있지. 여기서도 분자에 5C 곱하기 3C2 곱하기 1C1 이렇게 곱하기가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곱하기에는 시간 부여가 됐어. 시간 부여가 뭐야? 사건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 OC의 의미가 뭐야? 5명 중에 2명을 뽑은 거지. 그 다음 얘는 뭐야? 5명을 뽑고 남은 2명, 같은 그룹에서 5명에서 2명 뽑고 그 그룹에 손 또 넣어가지고 또 뽑는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시간, 순서가 부여되지 않은 곱하기고 얘는 시간 순서가 부여된 곱하기야.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생겼지. 같은 그룹에서 연달아 그러니까 시간 차이를 두고 얘 먼저 뽑고 그 다음 또 뽑으니까 에러가 생겼지. 그래서 뭘로 나왔어 여기? 2팩으로 나왔던 거잖아. 근데 여기는 그럴 일이 없다고. 애초에 다른 그룹이고 시간 순서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다른 그룹이기 때문에 흰 그룹에 손 넣어서 뽑고 여기서 넣어서 뽑고 여기 넣어서 뽑으니까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얘랑 다르게. 오케이? 자, 이게 그냥 조합으로 계산하는 법.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순서를 싹 다 부여해서 이렇게 3개를 뽑아. 순서대로. 근데 색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흰 공, 노란 공, 파란 공으로 뽑는 방법도 있는데 꼭 이 순서대로 뽑아야 되는 게 아니지. 그치? 노란 공,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만큼 있겠어? 6 팩토리얼 개만큼 있겠지. 자, 일단 첫 번째 턴에 흰 공 뽑을 확률은 6분의 2야. 두 번째 턴에 노란 공 뽑을 확률 5분의 2고, 세 번째 턴에 파란 공 뽑을 확률 4분의 2야. 근데 꼭 이 순서대로 발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야 결국 3개 덮어놓고 선택했다가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여기 곱하기에는 시간 부여가 된 곱하기지. 이거 먼저 했다 치고 그 다음 하나 줄인 다음에 2개 뽑은 거니까. 그치? 시간 부여가 순서 부여가 애초에 된 거였지. 얘는 얘 먼저 뽑고 그 다음 얘 뽑고 그 다음 얘 뽑은 거였으니까. 오케이? 거기에다가 곱하기 3 팩토리얼까지 해줘야 곱셈 정리로 계산한 계산이 되겠지. 이거 바뀌는 거 다 고려해야 덮어놓고 결국 공 3개 다른 거 뽑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둘이 실제로 같을 거고, 답은 요걸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겠지? 착착 지우고 착착착 지우면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근데 내가 너네한테 하는 말은 이거 이해 안 되면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하고 그냥 절강히 고르라는 거야. 이걸 하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이해해야 돼. 시간의 의미가 부여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보통 그거의 그 평가 기준은,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되는 거냐? 같은 그룹에서 연달아 뽑을 때야. 같은 그룹에서 연달아 뽑을 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했다 라는 뉘앙스가 네 계산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 부여가 된 거고, 순서 부여가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 거고. 오케이? 다 다른 그룹에서 뽑은 거니까. 그래서 답이 5분의 2다 라는 거. 그 다음에 12번은 각자 한번 풀어보고, 그 내가 풀이한 거 보고 나중에. 그 다음에 14번도 예시를 계속 들어줄게. 14번도 마찬가지 조합과 곱셈 정리를 모두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조합은 너네가 알아서 잘 할 거야. 내가 안 할게. 근데 곱셈 정리로 풀어볼게. 1학년 1명, 2학년 3명, 3학년 4명. 1학년 1명, 2학년 3명, 3학년 4명. 이렇게 있대. 근데 여기서 몇 명을 뽑아? 임의로 5명을 택하는데 2학년 수랑 3학년 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여기서 5명을 택하는데 5명 선택이지. 이거 쓰자. 2학년 수와 3학년 수가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럼 한 명으로 같거나 빵명으로 같을 수도 있는데, 빵명이면 이게 커버가 안 되지. 한 명으로 같아도 1학년이 커버가 안 돼. 2명으로 같아야겠지. 그러면 정확히 1학년을 몇 명 뽑고, 얘를 1명 뽑고 얘 2명 뽑고 얘 2명 뽑아야 되는 거지 지금. 그치? 자, 원래 얘는 순서가 없지만 순서를 다 고려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5명 뽑을 거야. 그치? 결과적으로 5명 뽑으면 되는 거지, 덮어놓고. 그치? 자, 요 자리 먼저 뽑을게. 근데 내 맘대로 여기서 1학년 뽑고, 여기서 2학년 뽑고, 2학년 뽑고, 3학년 뽑고, 3학년 뽑을게. 1학년 5명 중에, 5명이 아니지, 전체 몇 명이야? 8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이거 뽑았다 치고 7명 중에 3명, 또 뽑았다 치고 6명 중에, 아니 3명이 아니지, 맞지 소리 2명. 그 다음에 5명 중에 3학년 몇 명이니까 4명, 4명 중에 3명 이렇게 뽑으면 되지. 근데 꼭 이 순서대로 뽑아야 되냐? 그건 아니지. 덮어놓고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되는 거니까 이게 바뀌는 순서도 충분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뭘 해야겠어? 이걸 해야 될 거야. 확률은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 숫자 그 순서만 달라지고. 괜찮나?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뽑아도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지만 어떻게 뽑아도 1, 2, 3, 3, 2 이렇게 뽑아도 되고, 뭐 2, 2, 3, 3, 1 이렇게 뽑아도 되고, 정확히 이거 로테이션 돌리는 경우의 수만큼의 다른 경우들이 있겠지? 확률은 전부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의 확률과 거기에 생각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전부 곱하면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 계산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자.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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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이거 2개 지우고 너 지우고, 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2개 지우고 너 지우고, 그러면 끝인가? 아 하나 더 있네.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4. 그러면 분모에 28, 분자에 3, 3이니까 9 이렇게 적히나? 28분의 9 이렇게 되겠네. 답이 5번. 괜찮나? 이것도 조합으로 해도 좋아. 근데 이 풀이를 이해는 할 것.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16번? 아, 근데 이거 16번 곱셈 정리 풀면 너네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음, 16번은 그냥 조합으로 풀고 20번을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앞에 푼 문제들 중에 아까 그거 있지. 어딨지? A팀이랑 B팀 싸워가지고 뭐 승리 확률이 3분의 1이고 3분의 2다. 그거 말고는 사실 싹 다 경우의 수로 풀려. 근데 그렇게 풀이가 제한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알아야 하고,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게 적용시켜서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20번 봐봐. 1, 2, 3, 4, 5, 6, 7 하나씩 적혀있는 7장 카드 있는데, 7장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해야 한대. 야, 곱이 짝수면 이걸 왜 보고 있어? 반대를 봐야 되지. 곱이 홀수인 걸 빼면 되지. 자, 20번에 나 지금 뭐 할 거야? 여사건으로 접근을 할 거고, 전체 확률 1에서 양 끝 홀수인 거 이거 빼면 되지. 그치? 자, 봐봐. 내가 지금 가운데 그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홀수라는 기준으로 나눴지. 자, 여기 홀수가 올 확률 얼마? 7분의 얼마니? 1, 3, 5, 7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도 홀수가 와야 되지. 홀수 올 확률 하나 썼으니까 6분의 3. 이거 바뀔 수 있나? 없지. 그냥 끝이지. 경우의 수 1.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의 확률, 그 다음에 생각한 순서가 바뀌는 경우의 수 1. 흰 거니까. 오케이? 7분의 2. 아, 또 틀릴 뻔했네. 답은 7분의 5지. 1에서 빼야 되니까. 그치? 일단 곱셈 정리는 요 정도인데, 하나 29번? 29번 한번 해볼까? 29번도 경우의 수로 풀어도 좋아. 근데 곱셈 정리로 풀어볼게. 내가 자리마다 끊어서 계산하면 그냥 다 곱셈 정리인 거야. 뭐 특별한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29번 요거 하고 마무리하자. 지금 일단 x가 1, 2, 3, 4까지 있고 y가
1, 2, 3, 4, 5까지 있네. 근데 여기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하고, 너네도 당연히 넘겼을 거니까 나 넘겨서 미리 쓸게. 뭔가 합이 얼마다라고 뉘앙스 있으니까 중복조합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일단 이거 당연히 여기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지금 M에는 관심이 없지 별로. 그렇지? F4가 뭔지에 따라 나누자. 근데 이렇게 나눌게. F4가 1 또는 4인 경우, F4가 2 또는 5인 경우, F4가 3인 경우, 이렇게 나눌게. 괜찮나? 왜 이렇게 나눴을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나머지가 몇이란 얘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면 된다는 거지. M이 다 맞춰줄 수 있는 애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가 이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 3개의 합이 나머지가 얼마가 되면 좋겠다. 1이 되면 무조건 존재한다. 이런 등호를 만족시킨다 라는 거지. M이 다 커버칠 수 있는 애니까. 그치? 뭔 말인지 이해했을 것 같고. 그러면 숫자를 얘네들은 어디서 고르는 거니까? 요 Y라는 공역에서 고르는 거니까 숫자를 재배열할게. 1, 2, 3, 4, 5 이렇게 재배열을 할게. 지금 왜 이렇게 나눴냐? 나머지가 같은 숫자끼리 분류를 한 거야. 나머지가 1이네, 2이네, 0이네 이렇게 3개를 분리를 한 거야. 괜찮나? 자, 우리 그때 이 얘기도 분명히 했었어. 3개를 더해. 3개는 다 다른 거지. F1, 2, 3.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되고 있는 거지, 얘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나머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나머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나머지는 가장 극단적이면 다 0인 거고, 가장 극단적이면 다 2인 거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거 0부터 6까지지. 그러면 결국 나머지의 합이 1이거나 4거나 둘 중 하나여야겠네. 그치? 1이 올 때는 일단 맞춰놔. 100. 근데 꼭 100 와야 되나? 아니지.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는 220과 211이 있지. 근데 꼭 이 순서로 와야 되나? 그것도 아니지. 그치? 자, 내가 요 경우 확률 계산해 볼게. 근데 확률의 곱셈 정리로 계산해 볼게. 자, 첫 번째 F4가 될 수 있는 거 5개 중에 2개지. 5분의 2 곱하기 하고 쭉 펼칠게. 왜?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좀 다양하니까. 자, 110 요 경우 있지. 여기에 나머지가 1인 숫자가 와야 돼. 5개 중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2개. 5분의 2지.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0인 숫자가 와야 되잖아. 5분의 1의 제곱 미리 쓸까? 2번? 근데 꼭 이 순서대로 와야 되냐? 아니지. 바뀌어도 좋지. 정확히 1, 0, 0을 일렬,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이 확률이 딱 구해주고 끝나는 거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지금 뭐 1대1 대응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분모는 다 오지. 확률 고정돼 있고. 자, 그다음에 요 경우는 일단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 뽑아보자. 5분의 2에 제곱에다가 5분의 1. 근데 이건 내가 정말 생각한 순서대로잖아. 2, 2, 0 순서대로 뽑히는 건데 그렇게 안 뽑혀도 되잖아.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5분의 2에 5분의 3승 해야겠지 이번에.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어떤 경우야? 정확히 1번 경우의 확률이다 라고 엔딩 지을 수 있겠네. 괜찮나? 자, 나머지 뭐겠어? 파이팅. 내가 근데 요거만 좀 다른 것 같아서 요거만 내가 같이 할게. 요거만 같이 하면 F4가 3이면 요거 3개 더해서 나머지가 0인 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아까 이게 극단적으로 0부터 6까지 뭐야, 얘는 되는 게 3개나 있네? 0이거나 3이거나 6이면 되나, 나머지의 합이? 그러면 0일 때는 000, 3일 때는 210과 111,
6일 때는 2, 2, 2 이렇게 4개가 있겠지. 그치? 자, 요거 3번 경우 확률 계산해 볼게요. 일단 F4 하나 정해주자. F4 될 확률 5개 중에 하나가 나온 거지, 3으로. 그치? F4 매칭 됐고, 그 다음에 쭉 펼친 다음에 000은 5분의 1에 3승이고 경우의 수 한 가지. 얘는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 순서대로 쓰긴 했는데 이거 생각의 순서가 바뀌는 게 정확히 3팩토리얼 개만큼 있지? 이렇게 될 거고 111은 5분의 2에 3승인데 경우의 수 한 가지일 거고 222도 5분의 2에 3승일 건데 생각의 순서 바뀌는 거 하나밖에 없을 거고 이걸 다 더해서 5분의 1까지 곱하면 정확히 이 3번 경우의 확률이겠네. 괜찮나? 아이고 험난하다. 2번까지 해서 다 더하면 정답이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분모에다가 5에 4승 깔아놓고 경우의 수만 찾아도 돼. 그러니까 사실 이거 분모 5 안 쓰면 경우의 수 계산이랑 똑같을걸? 근데 지금 이거 봐봐. 요 경우 있지, 요 맵. 요거 보면은 얘가 될 수 있는 거 2개에다가 1 될 수 있는 거 2개 중에 하나, 0 될 수 있는 거 하나인데 이거 바뀌어도 되니까 곱하기 3 이거 한 거잖아. 그게 사실상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경우의 수에서 하던 계산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지. 생각의 순서가 바뀐다 이런 논리를 붙여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합이 1이 되면 되는데 그게 1, 0, 0일 수도 있고 0, 1, 0일 수도 있고 0, 0, 1일 수도 있는 거지. 덮어놓고 생각하면 그게 모든 걸 다 고려한 거랑 똑같다라는 내용. 오케이? 고생했고 아까 그 문제 그 어딨지? 그 m하고 n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 있지? 그거 하고 요거 마지막까지 채워가지고 요까지 하자. 아직 그 본격적으로 곱셈 정리를 쓰는 파트는 아니었어. 근데 요것만 할까? 그 너네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이런 거 그냥 요 하나만 예시를 들어줄게. 뭐 지금 너무 일찍 끝나면 섭섭하니까. 동전이 좀 찌그러진 동전이네.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좀 불합리하지. 뒷면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 그런 확률인 동전이 있다고 치자. 내가 이거를 10번 던져. 근데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이걸 구하고 싶대. 그러면 10번 던지라면 던져. 이렇게. 자, 근데 앞면은 내가 헤드, H라고 쓰고 뒷면은 테일이라고 쓸게. T. 앞면 3번 나오려면 앞면 3번 나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뒷면 나와. 뭐 일단 그 여러 가지 계산들 중에 하나지. 여러 가지 예시들 중에 하나지. 근데 요거 확률이 정확히 3분의 1에 3승 곱하기 3분의 2에 7승일 건데 이 순서대로만 나와야 돼? 아니지. 그냥 덮어놓고 앞면 3번, 뒷면 7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H 3개랑 T 7개를 일렬 나열하는 가지수만큼의 경우의 수들이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래? 10C 3을 해주면 그게 이렇게 구성될,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는 못 구해. 왜? 경우의 수가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확률 단위로 자리별로 끊어서 곱계산을 하는 경우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뒤에 나오는 뭐 독립시행 확률 이런 건데 앞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어서 이 얘기를 끌어와서 한 거야. 오케이? 그 오늘 내용 좀 적응 안 될 수 있어 당연히. 그 너네가 이 내용을 알긴 할 건데 이것도 그냥 공식으로만 외우고 있고 막 그러지. 그게 정확히 내가 생각한 대로의 확률, 그 다음에 생각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여지를 다 곱하면 어차피 확률은 똑같기 때문에 그게 총 전체 확률이라는 거지. 이해되나? 오케이. 요거 때문에 사실 곱셈 정리를 배우는 건데 앞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